163페이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의의. 오늘 또 했고 저번 시간 했는데 1번 보시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그리고 그것을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렇게 말하고, 도시군 계획 사업 말들이 구체적인 설명이 없을수록 더 상위 개념이죠. 그러겠죠. 도시군 계획 사업 중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도시정비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 아래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렇게 있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리 목차만 보고 넘어갈까요? 다음 페이지 9번은 뭐 2단계 있다 그랬고, 16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에서 원칙적인 시행자는 도시군 관리계획 원래 입안하는 사람들, 특광, 별별, 시장, 군수, 그렇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줄긋이 지금 긋지 마시고, 둘 이상이 걸치되는 협의에서 할 수도 있고요. 지정받은 시행자도 있다 그랬고, 4번에처럼 국장이나 도지사가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예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보시면 돼요. 지금 봐봐야 뭐 별 의미가 없고 헷갈립니다. 원래 도로 설치하기로 처음에 구상한 사람, 시장 군수는 결정권은 없지만 그래도 약간 그 사람이 처음에 구상을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 군수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국장이나 도지사가 예외적으로 입안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구상했을 땐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양과로 3번에 지정받은 자 하는 것도 있죠. 지정받은 시행자. 뭐야 이거? 이거는 뭐 3번이 지정받은 시행자가 아닌데, 원래는 3번은 나중에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묵차를 지정받은 시행자 하는 것이 뭐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건데, 양과로 5번에 보시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하는 말 있죠. 이 사람들은 원래 시행자로부터 지정받아서 시행할 수 있어요. 근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공공기관도 있고 사인도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공공기관과 사인은 지정받기 위한 요건이 다를 수 있다 이랬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공부할 겁니다. 이제 이처럼 이제 시행자가 있는데, 원칙적인 시행자는 특광, 별별, 시장, 군수. 그리고 2, 3, 4, 양과로 2, 3, 4는 그냥 공부를 하면서 저절로 알게 될 거예요. 어려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처음에는 외우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볼 필요 없어요, 이제. 나중에 공부하고 전체적인 국토계획법 그런 이론, 이치를 알고 나면 저절로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 군수가 이렇게 서로가 양산하고 김해가 걸쳐 있어요. 도로를 놓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멋대로 하면 안 되겠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시장 군수 협의 안 되면 누가 지정해 주겠어요? 도지사가 해줘. 그리고 울산하고 또 이제 양산하고 걸쳐서 도로를 놔야 되는데 협의가 안 돼요. 그럼 그 상급자인 누가? 국장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이치들은 첫날 공부한 거, 오늘 공부하는 거, 앞으로 공부하면 이거 하다 보면 저절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외우는 게 아니고. 그리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이제 지정받기 위해서 요건, 이것들은 뭐 아주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나왔다 하면 답이 될 가능성이 많은지. 사인은 일정한 동의 요건이 필요하지만 공공기관은 그런 요건이 필요 없다 하는 것들 이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보시면 실시계획 작성하는 말 있죠? 실시계획. 이제 누가 작성해요? 시공자, 시행자. 시행자가 작성하겠죠? 사업의 주인이 작성합니다.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신청서 제출하는, 목차 그걸 필요 없어요. 지금 이런 것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국장이나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런 사람은 인가를 안 받고 그냥 사업하면 돼요. 재량권. 근데 그렇지 않은 시행자들은 작성하게 되면 도지사나 기타 지정권자에게 이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실시계획의 내용에 보시면 줄 글 필요 없습니다. 그걸 시험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실시계획이 뭔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업의 종류나 명칭. 일단 기본 있죠? 이름, 모든 사업에는 명칭이 있어요. 대나무숲, 뭐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사업, 뭐 이렇게 명칭이 있겠죠. 사업의 면적과 규모 있어야 되겠죠. 어디서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리고 3번 시행자가 누구인가, 이런 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가. 강의하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들입니다. 이게 뭐 어디에 있어요? 실시계획에 있는 거예요. 실시계획. 근데 이 실시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과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면 이제 너 이 공사해도 좋아. 이게 법적인 요건을 다 갖춘 겁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다고요? 이제 필요한 땅을 수용할 수 있는 거 이제. 그죠? 인접 토지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아직 10년 지났는데 사업을 시작 안 했다 하더라도 매수 청구권은 인정이 안 돼요. 이제. 왜냐하면 이 실시계획 인가에서 수용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매수 청구권은 보충적인 수단이지 본래적인 수단이 아닙니다.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을 때는 10년 지나도 매수 청구권 인정 안 된다. 이런 것들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이것이 있으면 이제 공사하는 거예요. 실시계획은 좀 간단한데 사업 시행 계획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얘보다 훨씬 좀 복잡합니다. 근데 그걸 공부해야 되는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다 대비는 못하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개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환지계획 모든 계획에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강의하면서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고 뭐 외우는 건 안 돼요. 외우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이해할 수 있는 범위까지 이해했다가 시험에 나오면 그 이해한 범위 내에서 찾으시면은 뭐 적어도 60%, 70%까지는 맞출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데 외운다고 해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실시계획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첨부사항 같은 건 볼 필요도 없고 다음 페이지 실시계 인가 하는 말 있죠? 인가. 인가권자 동그라미를 봤더니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인가. 이 말은 완비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그냥 유기적으로 이해를 그냥 해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가 이 사람들이죠. 그죠? 일반 시장 구속 없죠. 그러니까 대도시장까지만 있고.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가 인가권자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런가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지 그냥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얘를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가 누군가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걔가 더 중요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뭐 조건부 인가 그 밑에 있나요? 외가로 2번에 조건부 인가 있죠. 앞으로 이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변경할 때 인가 받아야 돼요? 받을 필요 없어요. 변경할 때. 받아야 되죠? 이제 다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근데 변경할 때도 인가 안 받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중요한 것만 몇 개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제. 이런 곳에서 하나하나 반다고 해서 기억 하나도 안 나고요. 중요하지 않은 것도 많고. 조건부 인가란 말이 외가로 2번에 있는데 인가를 하면서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이제. 공원 조성에 대한 사업권을 주고 너에게 공원을 조성하도록 허가를 해줄 테니 인가를 할 테니 공원에 접근하게 한 도로와 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주차장을 네 돈으로 좀 내가지고 설치를 해라. 그러면 내가 인가를 해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조건부 인가입니다. 모든 허가, 승낙, 인가에는 조건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행정법에서 그냥 일반 이론이에요. 거절하는 것보다 조건을 붙이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해요. 행정법에서. 그러니까 법에 이거 할 때 조건 붙일 수 있다 이 말이 없어도 조건 붙일 수 있다는 게 일반적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택, 아파트 같은 거 건설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 너 아파트 짓도록 내가 승인해 줄 테니 아파트에 진입하는 도로를 건설해서 자치단체에 기부 체납해라 이런 조건을 옛날에 많이 붙였었어요. 인가권자, 그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근데 그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어요. 예, 붙일 수 있냐 없냐. 근데 행정법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승인을 거절하는 것보다는 조건을 붙이는 게 낫다 해서 그 법에 근거 없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문제가 있으니까 최근에 개정된 주택법에서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간접적인 법적 근거를 이제 뒀어요.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은 승인, 인가, 허가할 때 조건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다. 조건 붙일 수 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청혼을 했어요. 청혼. 거절하는 거하고 그 사람이 승낙을 하면서 조건을 붙이는 거하고 뭐가 나요? 조건 붙이기 낫죠. 그래도 일단 조건이 근데 조건이 너무 어려우면 이제 안 되겠지만 다이아몬드 100캐럿 갖다 주면 되겠다. 이런 거 내가 그때 가서 내가 안 하면 포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거절 당하는 것보다는 조건을 붙이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어디 조건, 인가 이런 말 나오면 인가, 승인 이런 승인, 허가 나오면 조건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말이 나오는데 조건을 붙이면 조건을 이행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결혼 딱 해주니까 다이아몬드 받는 안 갖다 줘.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많이 당하는 사람 많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가 있어요. 조건에 대해서. 보증금. 그 보증금으로 조건을 이제 집행하는 거 이제. 그런데 공공기관은 보증금을 안 내요. 믿어도 되죠? 우리나라 공무원을 꼭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법상으로는 공공기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게도 조건을 붙일 수가 있는데 사인은 아까 사인도 지정받는데 사인은 이행보증금을 외치해야 돼요. 조건을 하면 이행보증금 같이 붙어 나와요. 항상.
근데 공공기관은 이행보증금 예치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믿어도 되니까 걔는. 지방자치단체 이행보증금 예치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행보증금 그거 시험 많이 나오는 거. 많이 나오면서 답으로 나와 걔네들 답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조건을 집행해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된다. 틀렸죠. 공공기관 다 나거든요. 농지법에서 약간 다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건 거의 시험에서 안 다루니까 부동산 공부할 때는 그냥 조건 하게 되면 언제나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건에는 이행보증금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두 가지예요. 공공기관은 이행보증금 예치 안 하고 사인들은 이행보증금 예치한다. 근데 시험에서는 사인하는 말로 내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된다 이렇게 내요. 틀린 말로. 또 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나올 때 그때 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다음 페이지 보면 뭐 서류 열람하는 말도 있고요. 이런 이제 사업 시행자가 무료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는 말인데 나중에 뭐 모의고사나 제가 한 번만 읽어봐도 돼요. 중요한 거 아니고 실시계획 작성하면 고시 해야 되겠죠? 또 고시합니다. 실시 고시. 그다음에 뭐 의제하는 것들은 170페이지. 이거 시험에 나오기도 하지만 중에서가 아니고 이런 용어가 있으니까 그냥 보기만 할게요. 줄 안 그어도 됩니다.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그 안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하나에 퉁쳐서 허가 인가한 것으로 봐요. 이제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원 조성할 때는 거기에 무슨 팔각정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요. 공원 내 도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근데 그거 할 때마다 허가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실시기 인가라는 것에 전체적으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토지 형질 변경, 뭐 물건 쌓기 뭐 이런 것들 다 허가한 것으로 봐요. 그래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뭐 건축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그 안에 팔각정을 쳐야 돼요. 건축 허가 또 받아야 돼요? 아니죠? 그냥 실시기 인가 받으면서 그것에 이제 다 이런 것들이 통과된 것으로 봐요. 그러면 실시기 인가권자가 이 건축 허가권자하고 가서 협의를 또 해요. 이제 인가하기 전에. 내가 여기 실시계획 내용에 팔각정이라는 건축물 건축이라는 행위가 있는데 이거 내가 인가하면서 건축물 건축하도록 해도 좋으냐 해서 건축 허가권자하고 미리 협의를 해요. 그러면 건축 허가권자가 거기에 팔각정 쳐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협의가 통과되면 그럼 이제 그런 것들 다 취합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해주는 겁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사람은 따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도시군 계획 사업 실시계획이란 더 훨씬 어려운 절차가 있으니까 이것도 시험에서 물어보게 돼요. 이제 그런 이치를 한 번만 알고 나면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니까 까먹고 어렵다 하는데 여기 있는 것은 시험에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이걸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 돼요. 뭐 공장 설치할 필요가 있으면 공장 설립 승인. 그러니까 그 실시계획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들은 전부 다 인가 허가 받은 것을 의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그 전에 그 본래 권한자하고 이제 협의는 해야 돼요. 이거 실시계획 인가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죠. 이행담보, 이행보증금 하는 게 있네요. 이행보증금 예치하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이제 11월에 가서 읽어보면 될 거예요. 이제 들었으니까. 그때 가서 한번 들으면 조금 또 생각나면 좋고, 생각 안 나면 3월에 또 생각나면 되고, 5월에는요. 그때는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행보증금 산정 같은 건 됐고, 원상회복 이것도 뭐 별로 중요한 거 없고, 용어만 한번 보죠. 행정대집행하는 말 있죠. 줄긋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행정대집행은 본래 일정한 행위를 해야 될 의무자가 그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행정기관에서 직접 대신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해야 된다. 아니면 공원을 조성하면서 나온 쓰레기 같은 게 있는데 안 버리고 이 사람이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놓고 가버렸어요. 그럼 아까 이행보증금을 통해서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신분은권 업체를 선정해서 그 사람 대신 시키는 것을 행정대집행 이런 거죠. 이행보증금 가지고 쓰겠죠. 그것도 부족하면 나중에 추가로 또 징수를 할 것이고요. 비용을. 행정대집행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행할 수 있는 권리, 권한 같은 것들은 관계 서류 열람 아까 받고 서류 공시송달 이런 거 별로 중요한 거 없고 공시송달하는 것은 본래 일정한 자에겐 서류를 보내야 되는 것인데 그 상대방을 알기가 곤란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재 파악이 안 될 때. 그럴 수 있죠. 그럼 이제 공시는 말 그대로 공적으로 보인다는 말이에요.
어디다 공적으로 보여야 돼요? 법원 게시판 같은 데 붙여놓으면 공적으로 누군가나 볼 수 있게 했다 해서 공시래요. 그럼 공시를 하면 그 사람한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이것을 공시송달 줄여서. 근데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 별로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구나. 공시송달. 토지 수용 사용. 도시군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네, 사용은 수용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무슨 사용? 일시 사용. 아까 트럭 같은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일시 사용. 다음 페이지 보시면 토지 출입이 저 뒤에 있는 모양이네. 공익사업법 준용한다는 말도 앞에서 한번 봤고 메가로 3번이죠. 수용 사용에 대해서 국토계획법에 특별 규정이 없으면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에서는 공익사업법에서는 사업 인정 고시가 있으면 수용할 수 있다 이랬는데 그 국토계획법에 무엇이 있을 때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랬죠? 혹시 기억나세요? 무슨 계획? 무슨 계획 인가 고시가 있습니다. 네. 실시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기억 안 나도 화내면 안 돼요. 당연한 거니까. 언제까지 기억하면 돼요? 이제 5월 달에는 기억하시면 돼요. 1월에도 똑같이 할 거고 3월에도 할 것이고 5월에도 할 건데 5월에는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정 늦은 사람은 7월에 해도 되는데 7월부터 하면 이제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오니까 조금 짜증이 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늦게 온 사람 몰라도 그래서 이제 5월까지는 좀 어느 정도는 정리해야 되지. 국공유지 처분 제한 이런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고 공사 완료 다 끝났어요. 7번. 그럼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공사가 끝났습니다. 공고예요. 공사 완료 공고. 양과라 4번에 보시면 준공검사하는 말 있네요. 거기 볼 게 아니고 준공검사 특별하게 읽을 만한 부분이 없네. 그냥 공사 완료 공고만 보고 나중에 준공검사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이거 공사 완료 보고서 작성 거기 있네요. 174페이지 7번에서 양과라 1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괄호는 나중에 있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공사를 마치면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괄호에 뭐라고 했어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제외한다. 왜요? 이 사람들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니까. 다 모든 그 절차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준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것도 나오면은 이해를 안 하면 외워야 되니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해를 하면 별게 아니고. 그리고 기출문제 같은 건 다 풀어드린 게 아니고 아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그냥 맛만 보여드린 겁니다. 비용부담 177페이지에 보시면요. 비용부담. 큰 번호 1번에 이 사업 시행에 있어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내야 돼요? 시행자가 낸다, 시공자가 낸다. 시행자가 내는 거예요. 국가가 사업을 하면 누가 내요? 국가 예산에서. 지자체가 하면 지자체 예산에서. 만약에 민간이 하면 그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에 대한 반대급부 계약은 지자체하고 이제 하는 건 변론을 하고 비용은 다 시행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지자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할 때는 그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근데 지자체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대해서 국가가 보조하거나 이제 융자를 해주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됐고 원칙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180페이지, 181페이지.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이 있는데 한 10분만 더 하면 되니까 그래도 오늘 여기는 안 했죠 저번 시간에. 요거까지만 하고 마치드리겠습니다. 10분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지구 단위 어떤 10분 갖고 안 될 것 같기도 하네. 저번 시간에 했는데 좀 하기는 이렇게 이제 있어요. 여기가 상업지역이고 여기가 공업지역이다. 그다가 울산시청을 새로 짓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짓게 된다. 근데 이 지역의 본래 용도 지역에 따라 여기가 전용공업지역이다 할 때 전용공업지역은 공해성 공업 이런 거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시청이 여기 있는데 여기다 공장 막 짓고 매연 뿜어지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에 이 지역을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시청과 어울리는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근데 이러한 것은 하나 예를 들어드리는 것이고 이거 말고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한옥마을이 잘 있는데 한옥 말고 다른 거 못 짓게 보존하는 목적이라든가 그 지역을 특별한 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라든가 또는 그냥 그대로 뭡니까 약간의 어떤 정비라든가 또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건축물의 용도 같은 것들을 특정하게 제한한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만 적용되는 룰을 새로 만드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여기에는 룰이 상업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공업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물 용도가 있었죠. 공부 안 했지만 여기는 따로따로. 근데 이 빨간색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하게 되면 이건 이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다 이런 말 쓰고요. 여기는 이제는 무엇이 우선해요? 지구단위 계획이 우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지구단위 계획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어요? 건축물에 허용되는 뭐가 있어요? 용도 정해줘야 되죠. 원래 용도 지역에 그게 있었잖아요. 근데 걔하고 다른 제한하니까 허용되는 건축물에 용도 있어야 되고. 그럼 이것만 정해주면 끝나나요? 뭐 정해줘야 돼요? 건폐율도 정해줘야 되고. 뭘 정해줘야 또? 용적률도 정해줘야 돼요. 공부를 다 하셨네 이제. 그리고 아주 특정한 아주 짜임새 있는 개발을 하기 위한 것은 건축물의 높이도 같이 정해주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건축물만 잔뜩 지어놓고 주차장, 도로, 공원 없으면 안 되겠죠. 그걸 뭐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기반시설이 있어야 돼요. 이거 말고도 기반시설 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필수예요. 필수.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포함될 수 있다 하는 게 있어요. 임의적인 것들. 그런데 이제 경관, 환경, 교통 처리 계획 같은 것들 있을 수가 있어요. 건축물의 뭐 색채라든가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죠. 이건 꼭 개발할 때는 꼭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예요.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가 이거는 약간 뭐 선택사항일 수 있겠지만 이거는 꼭 있어야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거든요. 근데 특정 지역은 이거까지 있어야 돼요. 근데 건축물의 색채 이런 것들은 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러겠죠? 그런 것들은 임의적 사항이죠. 지구단위 계획 있고. 그리고 이 지구단위 계획이 적용되는 그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무엇에 따라서 건축물을 개발해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서 건축물을 이제 건축할 수 있고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반환 행위는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전용주 공업지역 아니시니까 헷갈리더라도 이게 만약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럴 때는 여기서는 뭐 한다고 했죠?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종건설 그리고 교육시설, 누이자시설, 종교시설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아파트 돼야 안 돼요? 일종건설? 안 되죠? 이것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아파트 시청 옆인데 단독주택이 막 우후죽순 있으면 보기 싫으니까 단독주택 안 된다.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교육시설은 되지만 노이자시설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지구단위 계획으로.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저는 여기는 용건용이 하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플러스 특정하게 그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한 목적에 맞춰서 건축물의 색깔도 뭐 노란색으로 탄일해라 뭐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임의적인 사항이고 여기 있는 것은 필수 사항이고 그리고 이 지구단위 계획이 적용되는 지역이 뭐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어디다 지정할 수 있는가? 이것을 이제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이제. 그래서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이 있고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임의적은 이러한 곳에 지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은 이곳에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물어봐요 시험에서. 여기 있는 것도 물어보는데 외울 게 아닌데 이걸 외우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쓸데없는 거 하는 거예요. 이제.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도시 지역 외의 지역도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 지역이 본래 개발하는 곳이죠. 그죠? 그러니까 도시 지역 지구단위 계획구로 정하면 아까 개발만이 목적은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 보전 정비도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지역 밖의 지역도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못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꾸 외우고 있는데 여기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자꾸 외우고 있는데 외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안 해요. 그래서 이것만 합시다. 이거 가지고 나 작년도 도시역 외의 지역도 할 수 있다. 이거 말해도 돼요. 그리고 한다면 여기서 하나 정도 있어요. 이제 여기 하나. 곧 나중에 할 겁니다. 이제 이걸 자꾸 하고 있네. 기억도 안 나는 거. 너무나 어렵고 분명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도 이제 필요 없는 거. 그 아무리 해도 지금 물어보면 몰라 또. 그리고 틀리게 알고 있어. 내용을 틀리게 알고 있어. 다 이거 물어보면 다 틀려요. 실질적인 내용. 그러니까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는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모르고 있는 거죠. 다 틀린 거야. 근데 얘는 이제 다 외워야 돼요. 이제. 여기도 외울 필요가 없어. 여기도 외울 필요가 없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임의적 대상지역이고 의무적 대상지역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 지역에만 지정되나요? 아니고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도 지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단위 계획으로 여기에서 있는 건폐율, 용적률 같은 건 완화할 수가 있는데 완화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이거 물어볼 수 있고요. 또 여기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요, 내가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건축물을 그냥 건축하는 게 아니고 이만큼을 도로 부지로 내가 희생을 했어요. 공공부지로. 그러면 여기에서 제공한 면적에 비례해서 여기서 건폐율이 완화되거든요. 용적률도 또 완화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계산하는 문제도 혹가 나오는데 작년에 나왔는데 그건 뭐 자주 나오는 게 아니니까 또 나올 가능성은 앞으로는 이제 한 3년쯤 있다 저 만나서 공부하고 싶은 분은 이제 그때 와서 물어보세요. 그때는 나올지 모르고 당분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한번 여기서는 좀 어려운 말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볼까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저하고 이제 하면서 이해를 좀 은밀 하신 분은 무슨 말인가 좀 알 수 있어요. 이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자, 1번, 2번, 3번이에요. 너무 어렵게 냈나? 지구단위 계획구역.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1번 전부에 지정할 수 있다. 2번 일부에 할 수 있다. 3번 전부 또는 일부에 할 수 있다. 뭐가 맞을까요? 3번. 그래도 이제 1번이라고 한 부분은 감사하네요. 2번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에 한다는 말은 울산 전부에 한다는 말이에요. 울산 전부에 할 수 있어요?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특히 짜임새 있는 개발을 할 필요가 있는 아주 작은 지역. 그러니까 시장 군수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이건 뭐예요? 특광 별별 시군 말하는 거죠? 특광 시군 별별 전부에 대해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전부에는 못 해요. 일정 지역, 동네, 한 동네. 그죠? 여기 이제 도시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곳이요.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이나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또는 택지개발지구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두두두 해가지고 기타 계획적, 체계적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 그랬거든요. 이렇게 포괄적인 말이 있을 때는 여기는 외울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얘 말고도 여기에 의해서 다른 곳에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런 곳에 지정할 수 있는데 도시개발구역의 전부에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정비구역의 일부에 할 수 있다? 있다. 여기에는 전부나 일부는 돼요. 여기에 전부 일부는 여기 전부라는 말에는 이건 울산시의 전부가 아니잖아 이게. 그죠? 울산시 전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요? 안 하겠죠? 울산시 전부가 하나의 정비구역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에 전부에 할 수 있다 이 말은 그건 울산시의 일부에 할 수 있다 하는 말이 전제된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그 말이 이제 좀 어려운데 이면 좀 이해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나중에 들으면서 외우고 또 안 되면 외우기도 하고. 180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어디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시키고 뭐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조성한다. 뭐 이런 말인데 무시하고 이러한 것을 위해서 그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게 수립하는 도시군 무슨 계획? 관리 계획을 말한다. 용기지도에서 한번 봤잖아요. 그죠?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수립해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말이 어려우면 울산시의 일부. 울산시의 어느 동네. 이렇게. 동네 사업이니까 누가 더 결정할 수 있다고요? 울산시장은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양산시장도 할 수 있다고 했죠.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다 그랬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여기 시장 군수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동네 사업이니까.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여기는 뭐라고 해놨어요? 전부 또는 일부. 다음 각호에 있는 어느 하나는 울산시의 어느 일부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소송 사업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중에 이제 8번, 9번 하는 것은 보긴 볼 건데 지금 뭐 오늘은 이거 자세히 안 보기로 했으니까 간단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에 이제 볼 거예요. 8번, 9번은.
그래서 빨리 봐볼까요? 이 내용이 이건데. 8번이 뭐죠? 계도 시공 해제.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가 될 때는 그곳에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되죠? 앞으로 이제 개발을 많이 하겠죠. 우후죽순 개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해서 뭐 단독세 못 져, 공장 못 져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또 하나 그 밑에 뭐죠? 주상구를 바꾸는 도시적 내의 9번 말고 그 8번에서 그냥 녹지적이 주상구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로 편입되는 지역 하는 게 있죠. 녹지가 뭘로 바뀌어요?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지역. 여기도 녹지가 이렇게 바뀌니까 앞으로 개발이 많이 되겠죠.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되는 곤란이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통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인데 얘가 이제 그리고 도시개발구역도 있고 정비구역도 있죠. 할 수 있죠. 택지개발지구도 있어요. 찾았어요? 이런 곳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요. 계도시공이 이렇게 해제가 되는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공부할 거예요. 이제 지금 오늘 다 안 하고 여기도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로 사업에서 이 사업이 끝나고 10년 경과하면 지정해야 된다. 지금 필기하지 마세요. 다 한 거 아니니까. 그런데 30만 여기 계도시공이 다 아니고 시가화 조정구역과 공원에서 해제될 때만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만약에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을 해야 된다. 이러면 틀린 말이에요. 얘만이거든요. 얘만. 시공만. 그래서 이제 외우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헷갈리지 않게 또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녹지가 주상으로 변했는데 30만 이상 할 때는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정비구역과 대응하는 것이 꼭 도시개발 사업이거든요.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우리 법에서 있는 거. 정비구역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나면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을 해야 돼요. 근데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 경과하면 지정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섞어가지고. 외워야 돼, 이제. 이거는 이제 90%까지는 제가 외워드릴 겁니다. 이제. 뭐 틀릴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나오면 저랑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좀 중요한 것들을 얼마나 확실히 아는가 이게 중요해요. 공법에서는 헷갈리기 때문에. 그리고 물어보는 게 아주 지엽적이고 자질구레하고 아주 정치한 거를 물어볼 때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어떻게든 확실하게 알아야 돼. 거기를. 그런 게 이제 공법의 공부 요령입니다. 그래서 의무적 뭡니까? 180페이지 맨 밑에 보면 뭐 재량 지정하는 데가 있고 그게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외울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182페이지 보시면 의무 지정하는 말 있죠. 그죠? 거기 이제 그 밑에 있는 네모 박스에 있는 것이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이고. 그리고 양관에서 한 번에 뭐가 있어요? 비도시적 지정 대상. 도시적 밖에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내용은 좀 보는데 양을 뭐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뭐 공부한다고 외워지는 것도 아니고 시험에 안 나오는 걸 엉뚱한 걸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상하고 있어. 이거 나온다고? 안 나와요.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는가 제가 알고 있어요. 요령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184페이지 지구 단위 계획. 이거는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적용되는 특수한 룰. 이게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했죠? 그 지구 단위 계획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용건용이 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게 이제 어디 있는가 한번 볼까요? 186페이지에 있네요.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 중 2호와 4호의 사항을 포함한 분리사계 사항이 포함돼야 된다. 그러니까 2호, 4호는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나머지 것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포함해야 되는 것만 읽어보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여기 대학교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겠죠? 작은 동네니까. 그리고 4호 건축물의 용건, 용이, 용도 제한, 건폐율 제한,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 이것이 지구 단위 계획에는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된다.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 공부하고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도 상당히 많은 양인데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정확히 알고 여기 이제 아까 플러스 알파 하면 이제 시험 볼 수 있는 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지구단위 계획이 이제 이렇게 있다 한번 맛을 봤고, 다음 시간은 여기 이제 그 193페이지요. 개발행 허가부터 마치고 도시 개발 사업도 조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복습하실 때는 뭐냐면 책 한 권만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꽤 많은 양인데 그것만 보시면 돼요. 다음 시간. 그리고 모르는 거는 언제든 와서 물어보고요. 내가 이거 모른다고 해서 창피할까? 그러지 마시고 국어가 됐던 뭐 산수가 됐던 저한테 궁금한 거는 물어보시고, 제가 모르는 건 또 같이 얘기하고 제가 아는 건 알려드리고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